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매번 금요일 최종픽 영상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업로드가 됐었는데 오늘은 제가 휴가를 썼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픽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빨리 만나서 좋으시죠? 자, 어쨌든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결과 정배가 3경기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역시 메이저리그 사커 극악무도하구나. 제가 공유드린 최종픽에서도 무난한 결과들을 제외하고도 투표율 15%였던 크로아티아의 무승부 단통으로 선택을 해서 적중을 했었고, 투표율 19% 토론토의 패배, 투표율 16% 오스틴의 무승부 같은 이변 경기들을 적중을 했지만 이변 경기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야, 또 2월 됐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 회차로 끝이 났습니다. 세후 1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독식을 하셨는데 항상 제가 운이 따라줘야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운도 운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축구 경기도 많이 보시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배팅맨이 분석한 내용도 보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그게 나중에 운과 결합이 돼서 1등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지난주 K리그와 J리그 경기 결과에 대해서 복귀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수요일에는 39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올려드렸고 오늘은 39회차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픽 영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기들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에 가입 가능하시니까 가입하셔서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선택한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오늘 말씀드릴 최종픽 영상에서 K리그의 경우가 자꾸 내용이 길어지고 줄이고 줄여도 지금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K리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J리그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최종픽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도쿄베르데 나고야. 자, 우선 패턴적인 측면으로 도쿄베르디의 경우 이번 시즌 홈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5무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도쿄베르의 패배 없다라는 패턴이 나오고 원정팀 나고야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4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없다 패턴이 되겠죠. 한마디로 도쿄베르의 패배가 없다. 나고야의 무승부가 없다. 이 점을 종합을 해보면 패턴적으로는 도쿄베르의 승리를 가리키게 되는데 사실상 도쿄베르의 주전 미들 자원인 모리타 코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공격 자원인 미키토무야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도쿄베르의 승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경기라서 참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양 팀 모두 이번 시즌 점유율도 거의 동등하게 가져가는 팀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점유율을 더 가져갈지 어떤 팀이 더 역습을 잘 활용할지 선택하기가 애매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니가타 대 가와사키. 자, 이 경기는 리그 14위 가와사키와 리그 15위 니가타의 경기로 비슷비슷한 팀끼리의 대결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썩어도 준치 가와사키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싶은데 지난 가시마 원정에서 보여줬던 니가타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가와사키를 상대로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가와사키가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봤을 때 득점도 너무 안 터지고 실점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원정에서 3경기 연패와 8경기째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볼 때 가와사키가 이 경기 무승부 정도로 원정 3경기 연패를 끊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니가타가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어서 니가타의 최근 경기력을 볼 때 원정 가와사키의 패배할 경기력은 아니다 판단이 들어서 니가타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대구 FC 대 전북현대.
대구는 우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을 살리려면 191cm의 에드가 선수가 최전방에 좀 박혀줘야 되는데 대전과의 경기에서 에드가 선수가 골을 더럽게 많이 날려먹으면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박창현 감독님께서 빡쳤는지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교체 명단에도 없었죠. 에드가 선수가 전북과의 경기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출전을 해도 나이가 확실히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 마무리 능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출전을 하지 않는다면 대구의 공격 루트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박용희, 정재상 같은 어린 선수들을 써서 공격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경험적인 부분이나 마무리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징야 선수도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기량도 안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골보다는 많이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힘만 좀 빠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의 득점 17경기 15골로 K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지난주 제주와의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했는데 대구가 뭐 수비를 잘했다라기보다는 상대팀 제주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로 K리그 득점 공동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무실점 승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딱히 영입 소식 또한 없기 때문에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대구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전북현대는 실점이 17경기에서 27실점으로 K리그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 꼴찌 대구와 실점 1위 전북의 대결 아주 기가 막힌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전북현대의 경우에는 실점이 많은 부분을 김두현 감독 체제에서 첫 영입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의 영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 감독이 선임이 되고 원볼란치를 맡아줄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는데도 전북이 이 경기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부임 후 1무 3패 주중 김포한테도 1대0으로 개처발린 상황에서 이번 대구전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슬슬 팬들이 쌍욕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여지죠. 결과적으로 저는 주중에 김포랑 경기를 뛰어서 대구에 비해 체력적인 부분에서 전북이 불리하다 생각해서 대구 쪽으로 많이들 선택하실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대구의 승무 투표율이 전북의 승리 투표율보다 높은 상황인데 저는 전북이 약간 한국의 맨유 같은 새끼들이다. 투표율이 안 몰릴 때 기가 막히게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특히나 김두현 감독 선임 이후 한국영 선수의 첫 영입으로 실점적인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가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패로 모두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과 전북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무 4패로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받쳐서 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대구의 단통패 전북 김두현 감독의 첫 영입 그리고 첫 승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9번 경기 대전 하나시티즌 대 광주FC. 대전의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문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확실히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수비적인 부분의 안정화를 위해서 영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문환 선수의 경우는 공격 가담 능력도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문환 선수 한 명이 영입됐다고 해서 대전의 공격력적인 부분은 갑작스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로 일단 주축 자원의 결장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격 자원 구택, 김승대, 김인균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레안드로 선수와 음나파 선수로는 뭔가 공격 전개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고 황선홍 감독 역시 현재 공격 자원이 없다. 공격 자원 영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반대로 광주의 경우는 최근 공격이 살아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주중 컵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3경기 연속 2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빠져있던 자원들도 돌아왔고 특히나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한 허율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센터백 변준수 선수와 허율 선수의 키가 190, 193cm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제공권 활용도 역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기본적으로 대전의 패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전의 황선홍 감독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수비의 안정화, 김문환 선수 영입도 그렇고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좋기 때문에 대전이 홈에서 무승부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대전이 홈에서 광주를 상대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원정에 비해서 실점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대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그래도 대전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과 광주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단서가 있어서 저는 이 경기 광주의 공격력을 믿고 대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강원 대 김천 상무. 자, 강원은 뭐 딱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번 시즌 활약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특히나 공격 라인 이상원, 야고, 양민혁 이번 시즌 포텐이 터지고 있고 고등학생 양민혁 선수는 지금 유럽에서도 스카우트를 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준프로 입단 6개월 만에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양민혁 선수와 이번 주 주중에 프로 계약을 하면서 빨리 강원과 계약을 해서 유럽에 더럽게 비싸게 이적을 시켜야겠다라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양민혁 선수도 프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아주 컨디션이 발딱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빠졌던 이기혁 선수가 돌아온다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센터백으로 윤정환 감독님의 빌드업의 시작을 맡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부상으로 빠졌던 윤석영 선수도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전 미들 자원인 김희석 선수를 제외하고는 주축 자원들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강원입니다. 사실상 김강국 선수와 김대우 선수가 중원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희석 선수의 공백도 사실 잘 안 느껴지는 게 현재 강원의 모습이죠. 또한 이번 시즌 처음으로 강원FC는 강릉 홈 개막전을 한다라는 점과 관중석이 매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춘천에서는 춘천 MBC 광장에서 합동 응원장까지 마련을 해서 야외 응원전까지 펼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강원FC의 돌풍에 엄청난 홈 응원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강원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6연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FC의 6연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로 원정팀 김천 상무의 경우는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를 창출했던 주축 자원들이 모두 말년 휴가를 나갔기 때문에 신병들이 출전을 할 텐데 주중 컵 경기에서 이동경 선수가 출전한 모습도 봤지만 개인적인 능력들은 좋지만 역시나 팀워크적인 부분에서 어설프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안정감을 찾으려면 최소한 몇 경기는 더 치르고 호흡을 맞춰야 될 김천 상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강원FC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FC 서울 대 수원 FC. 자,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에서 FC 서울이 압도적으로 수원 FC만 만나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FC 서울 홈에서는 맞대결 전적 3승 1무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현재 홈에서 5연패를 기록하면서 홈 비용신 소리를 듣고 있는 FC 서울이 반등할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력을 비교해 본다면 수원 FC가 훨씬 더 좋죠. 특히나 안데르손 선수와 이승우 선수의 공격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이번에 손준호 선수까지 영입을 마쳤다라는 점에서 기존 선수들과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은중 감독님께서도 손준호 선수가 생각보다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FC 서울과의 경기에 바로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신 상황이라서 손준호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의 중원 그리고 공격에 이승우 선수와 안데르손 선수의 조합이라면 FC 서울 원정 첫 승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FC 서울은 주중 컵 경기에서 주축 자원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강원과 페널티킥까지 가는 경기를 치렀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링가드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었는데 오히려 기성용 선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력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FC 서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일류첸코 선수가 활동량은 많이 없지만 골문 앞에서 밀어넣는 거 하나는 수준급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삿포로 대 요코마리. 자, 삿포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6월 2일부터 3일 간격, 4일 간격을 텀으로 4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슬슬 지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전 중원 자원인 스가다이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 자원인 아사노 유야, 아오키 료타, 사라 차트, 김건희 선수까지도 죄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삿포로의 공격 자원들은 햄스트링 저주가 걸렸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공격에 있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시즌 J리그 최다 실점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삿포로의 승리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코마리가 현재 원정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만큼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실점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요코마리가 원정에서 1.9일 정배당을 받았을 때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삿포로가 홈에서만큼은 요코마리에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삿포로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인천 대
포항 스틸러스. 자, 인천의 경우 확실히 공격에 제르소 선수가 빠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보여지죠. 확실한 역습 공격 루트를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공격에 무게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이고, 무고사 선수는 솔직히 지금 득점이 9점으로 일류첸코, 이승우 선수와 함께 K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페널티킥 골만 6골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골 결정력은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북과의 경기에서 2득점을 한 것도 사실상 똑같이 차보라고 하면 찰 수가 없는 김도혁 선수와 김성민 선수의 중거리 슛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경기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득점력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항 스틸러스의 경우도 최근 리그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그나마 인천보다는 공격에서의 한 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봤을 때 포항 스틸러스가 우세하다라고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의 무패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로 보이는데, 양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최근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3연속 무승부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생각이 들고, 포항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의 무승부도 기록하지 않았었고,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도 4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인천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제주 대 울산 HD. 자, 이 경기는 뭐 누구나 제주의 단통패로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제주의 무승부도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울산의 경우는 주축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많죠. 이명재, 김영권, 황석호, 서령우 같은 주축 수비 자원들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공격에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루빅손 선수가 부상, 마틴 아담 선수는 국대 차출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릴 때 조커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도 없다라는 점에서 주민규 선수와 엄원성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공격은 그렇다 쳐도 확실히 이번 시즌 울산이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죠. 홈팀 제주의 경우는 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자득점력으로 K리그 득점 공동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는 진성욱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고 유리 조나탄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서 기존의 서진수 선수 혼자 연병 떠는 것보다는 나은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울산은 울산이기 때문에 제주가 승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 이번 시즌 제주가 홈에서 4승 4패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제는 무승부를 한번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축구토토 승무패 14번 경기에서 현재 10회 연속으로 무승부가 안 나오고 있는데, 21년도부터 지금까지 11회 연속으로 무승부가 안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제주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